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16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1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물포고등학교는 중구 원도심과 동구 학생들이 배정됩니다. 계획대로 송도로 이전하면 중구와 동구 남학생들이 갈 수 있는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는 광성구와 동산고 두 곳으로 줄어듭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6번째 시간, 오늘은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님,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님, 중부일보 최태용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국지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후 해당 부지에는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구와 원도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원도심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복합단지 조성이 원도심의 활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과 교육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원도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도영 교수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제물포 고등학교입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인 제물포 고등학교는 1954년부터 7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명맥을 이어왔는데요. 정치인과 의료인, 재계 인사를 비롯해 스포츠 스타까지 유명인들을 대거 배출한 인천의 대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때문에 제물포고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학교를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원도심의 핵심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최근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제물포고 역시 신입생 수가 급감해 학교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물포고의 이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이전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 제물포고의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인천교육청이 앞으로 주민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 설명대로 제물포고 이전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대안으로 제시가 됐죠.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인천교육복합단지입니다. 인천교육복합단지는 인천시교육청이 제물포고 이전 추진 후 해당 부지의 건립 계획을 검토 중인 시설인데요. 오는 2026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교육복합단지에는 진로교육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생태숲, 교육연수원 분원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또한 교육청은 이 공간을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인천 교육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상주 인원 및 유동인구가 늘어나 동인천 지역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재 제물포고 이전이 진행되면 해당 부지에 조성될 인천교육복합단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입장 들어보시죠. 우리 교육청의 그 비전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입니다.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토대가 필요한데 그 토대를 이번에 그 교육복합단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민 활용의 어떤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참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죠. 사용자 설계, 교육의 목적에 맞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 외에도 이제 교육 전문가 또 행동 또 심리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설계하고 시교육청은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교육청이 이야기하는 원도심 활성화 효과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경제 유발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전 큰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천 시교육청에 따르면은 재고를 송도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에 상조 인원을 포함해서 연간 유동인구가 114만 명에 이르고 또한 추가적인 시민 공간을 활용해서 마련할 경우에는 동인천 지역을 포함해서 중구 전체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재고 학생들과 교직원 수가 한 500명 가량이 되는데요. 이 인원이 한 최대 4,000명 가량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르는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인천 시교육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 동인천을 포함한 원도심의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물포고 이전 문제가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재물포고 이전이 무산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안병배 의원님, 과거에 어떤 이유로 재물포고 이전이 무산이 됐던 거죠? 네, 그전에도 재물포고 이전이 논의됐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송도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또 2003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학교 부지들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에는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감소로 이어져서 재고 이전이 자연스럽게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재고 이전이 저지됐었습니다. 그 후에 2011년도에 재고 이전을 동문회 주축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재고 동문들이 재고 명문으로서의 그 위치나 이런 부분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 재고 이전을 계획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뜻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로서는 그동안 인천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대금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이 전부 다 송도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원도심이 점점 낙후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 3월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재고 이전 대안을 제시하면서 재고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재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교육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대안을 추진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3년과 2011년 재물포고 이전이 추진됐지만 결국에는 원도심 학생들의 교육 문제와 원도심 경제 침체를 이유로 무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재물포고 이전을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태용 기자님, 지금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복합단지 조성, 그중에서도 진로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영종도에 들어서는 거로 원래 알려졌다가 예, 무산이 맞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쪽으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그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라는 건 정부가 지자체나 교육청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통과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시교육청은 그 진로교육원에 280억 원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진로교육원은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교육복합단지에 진로교육원을 넣는 게 중앙투자심사에 왜 도움이 되느냐? 그걸 설명드릴 건데요. 그 원래 작년 4월에 그 중앙투자심사를 한번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은 그 탈락 이후에 그 따로 컨설팅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 컨설팅에서 이 다른 교육시설들과 인접해서 지으면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복합단지에 이 진로교육원을 넣으려고 이제 계획을 잡게 된 거죠. 네, 진로교육원. 그러니까 원래 영종도에 들어서려고 했는데 거기 인구가 생각처럼 많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제 정부에서 반려를 했던 거고. 예, 맞습니다. 이거를
교육청에서 고심을 한 거군요. 네네. 이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재고 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안병구 의원님 재물포고 이전에 반대하고 계신데 이유가 뭘까요? 예. 재물포 고등학교는 67년 됐습니다. 70년 가까운 그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사실 송도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가뜩이나 원도심 교육 격차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고 이전하는 것은 원도심 교육의 공동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이제 진학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동구, 원도심에 2030년까지는 2만 가구 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학생 유발률을 계산해도 1,500명이고 그런 학생 수요 중에 남녀가 절반으로 따져도 750명, 800명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면 동인천 역세권 개발이 또 내양 재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5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으로 계획을 하면 그 과밀학급을 만들 것인가, 원거리로 학생들을 다 통학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던 중구와 동구가 슬럼화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주민들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재물포 고등학교를 죽인다는 것은 인천 역사를 몰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통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산버리고 온 거예요. 표신에 살면서 지금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 10년 동안 재고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1도 안 하면서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생이 많은 도시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고 지금 송도 신도시 안에는 지금도 학교가 많고 짓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토지 있는 것까지 빼가서 그렇게 머릿수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꼼수랑밖에 느껴지지 않고 지금 동구만 보더라도 우리 학교가 다 떠났습니다. 예전에 이게 교육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줄고 자꾸 이 젊은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재물포고까지 이전을 하게 되면 원도심의 교육 환경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최태용 기자님, 이렇게 주민들이 재물포고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안병배 의원님 말씀처럼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 기대, 재물포고의 상징성, 교육청의 소통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감정입니다. 사실 우선 박탈감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재물포고가 또 송도로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동구와 중구 주민들은 이미 여러 번 학교를 다른 지역에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8년 그 중구에 있던 인천여고, 동구에 있던 대건고가 연수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방문여중, 2015년 방문여고가 동구에 있다가 또 역시 송도로 옮겨갔죠. 이때도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여중고는 결국 이전이 됐고요. 그 영향으로 아직도 동구에 있는 이제 여학생들은 멀리까지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 학교가 주변에 없어서.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선 그 당시에 그렇게 반발했는데 또 학교가 옮겨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재물포고까지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수차례 송도로 학교를 빼앗긴 사례가 있고 그에 따라 교육 환경이 악화됐다는 게 이제 주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최태용 기자님도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향후에 아마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재건축이 되면 학생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학교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 이전에 찬성하는 측도 있습니다. 재고 동문회는 인구 감소 추세를 이유로 송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동구에 어떤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재고는 폐교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동문들의 큰 위기감이기 때문에 저희 재고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왔을 때는 그 24학급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한 학급씩 줄어가지고 지금 22학급이 됐고요. 아마 내년이 되면 21학급으로 줄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희망하지 못하고 않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왔어도 멀다고 하는 교통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동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 이전 문제는 사실은 좀 심각하게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고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은 학생 수 추이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교육청은 인구가 늘어나도 남은 주변 학교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교수님, 2025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학생 수 추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정 부분 관점의 차이가 있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구, 동구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처럼 내양 재개발 문제 또 송림이나 금송지구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근 학교의 학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학령 인구 감소 문제 이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명대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학교의 빈교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바로 인천시 교육당국의 고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 인근 학생 수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광성고등학교, 동산고, 선인고 등으로 이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교육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분산 수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기존 원도심에서 통학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문제점, 또 여러 번 다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더라도 분산 수용되더라도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거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교육복합단지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분산 배치 수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여기에 교육복합단지를 추진한다? 좀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도교육감의 이를 원도심 활성화 모델로 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발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남부교육지원청 등의 교육기관 이전에 따른 연간 유동인구가 이제 114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빚 좋은 개살구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그리고 교직원 포함하면은 재고 한 500명가량이 되거든요. 이 500명에 대한 연간 유동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이 500명이 15만 명으로 이제 둔갑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시교육청에서 말하는 114만 명이라는 수치가 생각보다 엄청난 수치가 아니다. 부풀려질 수 있다. 생각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과대 포장의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교육 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원도심 주민들도 이동 교수님과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그냥 두고 필요하면 교육 복합단지를 송도로 가져가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1순위 인프라는 저런 거 말고 학교예요. 새 학교 지어달라는 거 아니고 있는 학교 유지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동부 학생들은 일단 가깝게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학교를 가기가 힘들고 그럼 중동부 아이들은 결국에 취업이나 해라 이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개 학교에 그러니까 중동부는 블루칼라를 양성시키기 위한 지역이 되는 거네요.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큽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최태용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은 교육 행정이라기보단 정치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재물포고 이전과 진로교육원이 포함된 교육복합단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최근에 시교육청에서 중구와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걸 평일 오후 2시에 열었습니다. 구의원 그리고 어떤 관계자들을 빼고 일반 주민들은 10명 안팎 참여했거든요.
사실상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없는 자리였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소통의 의지가 있나라는 그런 의심도 드는 상황인데요. 교육청이 소통부터 제대로 나서야 뭔가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죠. 이때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네네. 보시면 맞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 문제, 이거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이런 이전 문제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 효율성과 모교의 부흥을 위한다는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총동문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학교를 늘리거나 아니면 또 그러다가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냥 손쉽게 학교를 없애는 사후 약방문식의 손쉬운 방법만을 택하는 것은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도시에서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 과밀학교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학교 신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쉽게 원도심에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의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멀리 그냥 통학하면 된다. 뭐 이렇게 분산 손쉽게 수치상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저 멀리 가서 버스 타고 통학해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손쉬운 방법보다는 체계적으로 미래 인구 추계를 잘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학교를 만들고 신설하는 것이 맞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단순히 옮기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 정책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도영 교수님 역시 지역 주민과 의견 수렴 충분히 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육복합단지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병민 의원님, 재물포고 이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지난 5일하고 8일 날 학생 교육문화회관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간담회에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고 이전에 대한 반발과 또 원도심 교육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도 안 됐고요. 그 지역이 낙후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고 이전하고 검증되지도 않는 그런 교육문화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가 촉진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문화회관 그 구성을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남부교육청이 이사 오는 거고요. 진로교육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활성화된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도 말하자면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격차도 해결을 못하는 교육청이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말하자면 재고 사랑 운동이라도 펼쳐야 되는 것이고요. 원도심 학생들을 외부로 신도시로 보낼 게 아니라 재고,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재고를 택하는 그런 운동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의견 감사합니다. 재물포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크게 지역의 교육 문제와 원도심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지 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제적 분석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동등한 또 최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안병배 의원님, 이도영 교수님, 최태용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